2022년 2월 27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목은 멸망의 길을 피하라. 멸망의 길을 피하라입니다. 제가 짧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구약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순종의 사람은 축복의 길을 택하는 자요, 반대로 불순종의 길을 택하는 자는 저주의 길을 택하는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교육시키면서 후손들이 잘 사는 길을 선택하도록 설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인생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은 마침내 멸망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의 저주의 길, 사망의 길, 불순종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자는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은 이유는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며 가시밭길이요, 남이 가지 않는 고독의 길이요, 개척의 길이요, 자연 환경과 상황과 싸우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자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길은 구원의 길이며 영생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인생에게 생명과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을 따르는 자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자유권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 김지연 한의사가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작가의 수기에서 고난의 행군, 감옥과 감금의 연속, 인권 유린의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는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은 자유를 찾는 여정이었음을 설파했습니다. 6살 된 아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오로지 생명의 길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아들을 잊고 탈북 생활을 하여 마침내 남한에서 14년이 지나 20살 된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수기입니다.
자유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 여인의 길은 온갖 희생을 지불했지만 마침내 자유를 찾은 승리의 삶과 축복의 삶을 그려준 작품입니다. 이 축복의 길은 작가의 아버지를 통해 유산되었고 딸에게 전승되었고 이 딸은 자기 아들에게 전승시켰습니다. 태어나 결혼의 선택으로 가정을 이루고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을 반복하면서 인류는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멸망이며 국가의 멸망이며 공산세계의 멸망의 길을 선택한 죄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길이요, 전쟁의 길이요,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평화의 길, 자유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대한민국의 같은 전쟁 사태의 위기 일발의 경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멸망의 길을 선택한다면 미련한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개인의 명예와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길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3월 9일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공산세계의 멸망의 길을 택할 것입니까? 자유세계의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국가 전체를 위해 인류의 공영을 위해 전쟁의 길 대신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한 생명의 길을 택해야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자유시장 경제의 길이 아닙니까?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 평화, 통일의 길을 선택하는 국제 안보 정치 이념을 가진 자를 지도자로 선출하는 지혜로운 국민이 됩시다. 국제법에서 평화를 깨는 전범자의 길, 폭군의 길,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길, 불순종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패망의 길을 가는 악한 자입니다. 어두움의 길을 가는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푸틴의 러시아 군인은 3,500명의 전사가 나왔고 200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는 시민 애국 정신과 화염병으로 전력이 우세한 러시아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인과 민간인들 198명이 사망했고 약 1,115명이 부상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기가 격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무기가 우수한 러시아가 이기겠지만 전범인 푸틴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쟁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최악의 악순환과 압도적 병력이 우크라이나 키예프 수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영토 점령은 친러 정권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 시나리오. 러시아의 옛 소련의 부활이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난의 소리에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시가전과 국민들의 모습과 피난민들의 위협과 슬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키예프 수도가 위협받고 19만의 러시아 군인이 국경에 진격할 때 우크라이나는 전쟁 준비에 시민 결집이 없었으나 막상 전쟁이 발생하고 난 후 병사들이 대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물러가라 하고 비명을 지르며 죽은 병사가 있습니다. 네이토가 국경 주변에 병력 배치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푸틴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 억지력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전쟁 유발이 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인 경제 제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유엔과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의 전쟁 저지를 못했지만 응징을 해야 한다는 전략이 상식입니다. 경제 마비, 스마트폰 부품 수출 타격, 러시아 지도부 카르텔 타격, 러시아 타격 목표, 경제 제재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유럽도 타격을 받고 대한민국의 기업도 경제 타격을 받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사태는 한반도의 사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친러 반군과 러시아군의 미사일 폭발과 침공, 진압과 군사작전 승인의 전범인 푸틴은 비난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철군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은 없다라는 말로 전략 기술을 가졌습니다. 거짓 선전 전략이었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며 시민들은 차편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평화적 해결책을 세워야 하며 강대국의 폭력과 기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약소 국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 유지군의 주된 목적을 지켜 인류 자멸의 핵전쟁의 길을 막고 평화의 길, 자유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전쟁과 금융, 주식시장의 출력임을 보세요. 친러시아 분리주의의 돈바스 지역의 두 공화국을 승인해 놓고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핵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군의 교전을 미국은 국제법을 어긴 러시아와 푸틴과의 협상 카드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강한 어조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심리전, 가짜뉴스, 하이브리드 정보전에서 전쟁 압박의 전략의 판을 키워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유지군 주둔 문제, 협상 문제, 안보 체제로 유럽 안보를 지향해 왔으나 다시 안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유럽 공동 안보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97년도에 러시아를 배제시킴으로 푸틴은 러시아가 2007년 네이토의 동진을 그대로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2008년에 조지아를 침공하여 독립국으로 승인했고 우크라이나의 네이토 가입을 2014년에 러시아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인 이유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 러시아가 끼어들어 공산권과 자유세계의 병합과 미국과의 전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공황 경제위기 앞에서 세계는 경제전쟁으로 인생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민간을 죽이는 전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전쟁 시나리오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축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경제 제재와 금융시장의 위기에서 우크라이나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도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지도자의 특징은 물론 이기는 길이 아니면 항복입니다. 기본권과 자존감에 대한 선택입니다. 국가 간의 영토 보존과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의 길입니다. 국민이 자국을 지키지 못하는 안보의 나약함과 군사 무기의 현대 전쟁, 정보 전략 전쟁, 사이버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능력이 약화되거나 무역과 산업기술과 통신망과 원자력 에너지 생산이 약화되거나 금융 시스템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빠지면 나라를 잃게 되고 백성들은 난민의 행군을 하게 되며 가족과의 이별의 슬픔과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괴감에 빠져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6.25의 참사와 가족 생이별의 최고의 분단 국가의 슬픔의 역사 교훈을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몸속 깊이 파고든 슬픔의 감정을 성화시켜 다시는 민족 살상의 핵전쟁은 막아내야 합니다.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법치를 손상시킨 큰 역사적 사실은 미래 세대에까지 비극을 몰고 가는 최악의 죄임을 모르십니까? 알고도 국가 지도자들이 현실의 이기주의의 술에 취하여 비극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필요 없는 임시선거 개표소를 대비하는 불의의 도모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를 조작하는 기구가 되어 있으면 선거법을 개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이루어 자유민주주의 인류 공영의 사회와 문화의 길을 창출해 나갑시다. 이번 주말 보고를 보면 러시아가 200발이 넘는 미사일을 폭발시킨 무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제재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전연합을 구축하여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들과 초강력
금융 제재에 동참할 것이며 2차 제재 대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3차 제재를 강화하리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유럽은 우크라이나 안보와 네이토군의 가입을 제안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외곽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저항이 예상보다 크다고 봅니다. 서방의 제재 대상을 푸틴과 참모총장 등 지도부의 카르텔인 고위 간부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비토권 주장으로 안보리 긴급회의에 규탄 결의안과 철군 제안이 무산되었으나 유엔은 계속 노력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은 미국과 네이토 가입을 방지하기 위함이요, 안보 보장 문서에 나타난 네이토 협상에서 합의점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군함을 배치하겠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적 협상은 계속되나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국제사회는 계속되고 있으며 구소련의 국가들의 부활을 모색하는 푸틴에 대항하여 자유세계는 네이토와 방어 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이토와 우크라이나 안보 제안에 러시아는 수용 불가능을 강조하여 생긴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미국은 제공하기로 하면서 대화 협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러시아 침략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세계의 동맹군들과 네이토의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합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자유시장과 금융경제 원칙의 길을 선택하여 동맹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평화의 길, 좁은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번영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